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이 담긴 전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먼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왼쪽 하단의 후원 계좌로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담긴 자율적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89강 4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은 독립부사절이 문장 맨 처음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절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컴마가 와서 계속적인 용법으로 해서 부사절이 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컴마 뒤에 있는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ing 형태의 동명사가 왔는데 동명사와 분사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것에 관해서 이번 강의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자세히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독립부사절이 왔는데요. 영어에 있어서 물론 영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와 같은 이 부사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경우에 만일 뭐뭐 한다면 이러한 것도 사실 부사절이에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뭐뭐 한다, 이런 문장에서 A라는 사람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라는 그러한 문장도 역시 부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고, 또 이 부사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문장을 해석을 하거나 또는 영작을 할 경우에 정확하게 문맥을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사절에 대한 중요성을 꼭 인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장들이 나올 경우에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부사절로 만드는 그러한 접속사가 문장 맨 처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lthough 하는 것은 이제 양보라고 하죠, 흔히. 그러니까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그러한 의미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사절이 여기 지금 흰색으로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주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절 앞에 있는 경우, 그래서 컴마를 동반을 하고 이와 같이 독립부사절 형태가 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가 흔히 볼 수 있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사절, 즉 독립부사절,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 동사 뒤에 이 노란색은 이제 구 형태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구. 근데 독립이란 말이 안 붙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주절에 이 주어 콤마를 동반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문장 맨 처음으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사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부사절이 만일에 이 흰색 글씨의 주절 뒤쪽에 갖다 놓는다고 하면 그때는 독립부사절이 아닌 그냥 부사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절 앞으로 가서 콤마를 동반을 해서 우리가 독립부사절 이렇게 부른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씨는 was formally 공식적으로 또는 정식으로 was appointed 해서 임명되었다. 자, 그런데 이 동사를 또 수식하는 이 전치사가 이끄는 구가 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 앞에 있는 appointed를 꾸며주는 부사구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정식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비록 이러하지만 그는 will be stepping down 해서 step down 하게 되면 내려오다 또는 뭐 그만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만둘 것이다 또는 퇴진할 것이다. 자, by 그 다음에 동사 ing 그러면 뭐뭐 함으로써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셔서 다음에 이러한 표현이 나올 경우에는 쉽게 해석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by withdrawing 해서 철회함으로써. 자, 여기서 ing라고 하는 것은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ing가 분사일 수도 있고 동명사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이 ing 뒤에 나오는 그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명사가 앞에 있는 이 ing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는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이 동사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무언가가 이 ing 행위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동명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ing 뒤에 있는 이 명사는 이 동명사의 목적어가 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것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만일 이것이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명사가 왔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뭐 보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 ing가 동명사냐 분사냐 이거를 구별을 하실 경우에는 뒤에 있는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명사가 이 앞에 있는 ing를 하면 분사, 뒤에 있는 이 명사가 이 앞에 있는 ing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때는 동명사, 이렇게 간단히 구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원 또는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그는 퇴진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for the post 했는데 여기서 post라고 하는 것은 직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책을 위한 그의 지원, 그래서 그 직책에 대한 그의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이와 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컴마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어느 것을 꾸며주느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컴마가 오면 일단 이 컴마 앞에 문장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등위 접속사가 보이지 않죠. 그러면 등위 접속사가 생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and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앞문장 전체를 받는 it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nd it을 또 간단히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which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which를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관계대명사 그러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한정적 용법, 즉 형용사절로 만드는 그러한 관계대명사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컴마가 있기 때문에 한정적인 용법이 아니고 이와 같이 등위 접속사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주어 it이 되겠죠. 그것을 대신해서 그냥 관계대명사를 빌려서 간단히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그러한 관계대명사 용법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nd it, 그 다음에 이제 동사 is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등위 접속사를 생략을 하게 되면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s를 이제 being으로 고치게 되죠.
그래서 빙으로 고쳤는데 이 빙은 또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와 같이 부사절만 남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흰색 글씨가 주절이죠. 여기서는 이리즈가 주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사절인데 앞에서는 이 부사절이 이 주절 앞으로 갔죠. 그래서 이건 독립부사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주절 뒤로 갔으니까 독립이란 말을 붙이질 않고 그냥 부사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주절의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 동사인 is 이것이 전부 다 생략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남은 것은 부사절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러한 것들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컴마 뒤에 이런 부사절이 올 경우에는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냥 해석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사절의 내용을 보면 his term, 그의 이제 임기가 되겠죠. has not yet officially begun 해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장은 주어 동사인 일형식 문장, 그 다음에 이 흰 색깔이 아닌 나머지 색깔들은 전부 다 수식어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는 것은 이 주절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이 수식어구들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어구라고 하면 뭐 부사 또는 부사구 또는 부사절, 그 다음에 뭐 분사, 분사구문 또는 뭐 이제 형용사, 형용사구,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해석이 잘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시는 것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장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체득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여러 문장들을 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체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아는 거지 뭐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자세히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씨의 결정은 왔다 이거죠. 자, 근데 이거를 의역을 해서 정씨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자연스럽겠죠. 자, amid mounting pressure 해서 amid라고 하는 것은 뭐뭐인 가운데 또는 한창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운팅이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ing가 왔으니까 이거 동명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ing 뒤에 있는 이 명사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동명사인지 분사인지를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마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증가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해. 그러면은 이거는 분사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ing는 증가하는 압력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간단히 예를 들어서 보면 러닝 머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러닝 다음에 뒤에 머신이 왔죠. 자,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동명사일 경우에는 뒤에 있는 머신이 러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건 뭐냐, 헬스장에 있는 러닝 머신이 되는 거죠. 즉 머신이 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뛰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 러닝은 동명사다. 그런데 이 머신이 러닝을 해요.
자, 그럴 때는 그러면 기계가 뛴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자, 그럴 경우에 이 run이라고 하는 것은 작동하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작동하고 있는 기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runn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단어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running이라고 하는 것이 동명사냐 또는 분사냐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ing가 왔을 때 뒤에 있는 명사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앞에 있는 ing 행위를 하면 그때는 분사다. 자, 그렇지 않고 뒤에 있는 명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 ing 행위를 한다. 그러면 동명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압력이 한창인 가운데 정씨는 결론을 내렸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rom the public and politicians에서 여기서 이제 대중들과 그 다음에 정치인들로부터의 증가하는 압력이 한창인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despite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espite은 in spite of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his apology made 그 다음에 earlier 그 다음에 in the day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의 apology 하게 되면 사과죠. 그의 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made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얘기는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which가 있었죠. 즉 his apology를 받는 주격관계대명사 which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동태인 was made 이런 상태였었는데 주격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함으로써 분사 구문이 되니까 수동태의 조동사인 was는 그냥 생략이 되고 made인 본동사가 이제 pp로 되어 있죠. 아예. 그러니까 분사로 고칠 필요 없이 그냥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made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정적 용법의 분사 구문이다. 그래서 초기에 또는 일찍 만들어진 그의 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in the day, 그날에.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his라고 하는 것을 주어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h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made를 본동사로 해서 made, 그 다음에 apology를 이제 목적어로 취하면 되죠. 그래서 이 despite을 이제 전치사니까 이거 절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접속사인 althought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록 그가 사과를 했지만 earlier, 일찍, in the day, 그날,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장으로 고쳐라 하는 뭐 주관식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뭐 고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장이 나올 때, 즉 이러한 전치사 구가 올 때 이 his라고 하는 소유격을 주어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만약에 동사가 있을 경우에, 즉 이제 뭐 분사 형태가 오겠죠. 그것을 본동사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명사를 뭐 목적으로 취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호로 취한다든지 뭐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와 같은 문장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그러니까 풀어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다면 보다 자연스럽게 이 문장을 의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전치사 구를 해석을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문장처럼
풀어서 해석을 하시면 내용이 쉽게 와 닿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후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